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단식 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도보로 이곳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유명을 달리한 먼저 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와 동작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건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시민들은 국가가 무엇이냐, 정부는 과연 있기는 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근본적인 시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화답하기는커녕 일방적인 국정 운영, 독선, 독주, 독단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울부짖고 시민들은 진상규명이라도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 주시고 있지만 이에 전혀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표를 냈던 총리가 또 다시 유임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수많은 장관 내정자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양이 차는 후보는 장관 내정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준열하게 이런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으로 시작된 새로운 서울의 변화, 전국으로 확산되고 굳건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행정혁신, 정치혁신, 이것은 하나의 시대정신이고 가치이고 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 실현하고 싶었고 곡절은 있었지만 동작에서도 그 정신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변화를 동작의 발전과 변화로 연결하고 싶었고 거기서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심에 서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역시 저의 욕심이고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새로운 서울의 변화로 시작된 전국적인 변화의 출발,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동작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 노회찬 선배께서 제 몫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결정이 야당에 실망한, 야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정말 선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와 그리고 동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크게 빚졌습니다. 이후의 과정에서 이 빚을 어떻게 치유하고 감당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지만 묵묵히 견뎌주고 함께해준
제처 남주 그리고 아들 대명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 후보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노회찬 후보, 정의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 이번 730 재보선의 유일한 서울의 지역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이제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문일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동민 후보가 조금 전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고요. 잠시 뒤에 기자들과 좀 일문일답을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가보지 않죠. 여기 없어요. 라인 있어요. 지도부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경 앞에. 네, 말씀드립니다. 얼굴 가운데만 따주세요. 오늘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권이 친한 모습으로, 개혁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서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시켜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야권 역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야권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이번 선거의 심판 대상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저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노회찬 후보한테는 후보직 사퇴 얘기를 하셨나요?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략공천 얘기하시면서 사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너무 크게 바뀐 거 아닌가요?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었고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심에 서서 두 가지 의미를 실현하고 싶다는 하나의 마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나의 뜻일지언정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체가 함께 크게 연대해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서울의 변화를 완성시켜내는 것이 옳겠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노회찬 후보에게 조금 뒤지고 있던 점도 영향을 미쳤나요? 그거는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일관제도 나왔고 방송제도 나왔지만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조금 편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혹시 지도부에 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오로지 감당해야 될 저의 몫이고요. 지도부는 지도부 나름대로 선택과 결단이 있을 겁니다. 이후에 노회찬 후보를 도우실 계획인가요? 당연히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사전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저희 거취를 통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준 후보나 다른 당원들한테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위에 어찌 되었던 국민들 앞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비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요. 허동준 위원장 14년간 지역에서 헌신해온 이런 부분들이 경위에 어찌 되었던 이렇게 저로 인해서 그런 판단들이 내려진 것에 대한 진짜로 미안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에 계신 다른 분들이랑 사전에 상의를 하고 발표를 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전에 이러저러한 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또 의견을 나누면 제 판단이 흔들릴 것 같아서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지시라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김한길 대표 측과는 어떠한 전혀 커뮤니케이션 없었나요? 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어서요. 예. 사실 어제까지는 후보 양보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내리신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 점부터 고민하셨어요. 두 사람과의 얘기를 있었던 얘기들을 다 공개하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에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일어나지 마세요. 앞에 일어나지 마세요.